궁궐 안에서 사람이 한 명 사라진다면 과연 그 사실을 누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오가는 미로 같은 곳. 이름도 얼굴도 서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역할만 반복하던 그림자 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쯤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 15년 동지사은 행사가 열리던 바로 그날 밤 창덕궁 선정전 뒤편에서 한 상궁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 상궁의 이름이 행사 기록에 2번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입궐 명단에, 그리고 또 한 번은 퇴궐 명단에.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가 무사히 궁을 나갔다는 흔적을 남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사라진 상궁의 이름은 월씨. 해경궁 홍씨를 모시던 나인 출신으로 15년 전 상궁 품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궁중 행사 때마다 재기와 제수를 총괄하던 사람. 일손이 부족할 때면 다른 상궁들까지 지휘하던 궁 안에서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 낮 월심 상궁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선정전 뒤편 별실에 나타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나인 복선이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월심 상궁의 눈빛이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고 말수가 적었고, 누군가 말을 걸면 마치 깊은 곳에서 떠올라온 사람처럼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제기를 정리하는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단번에 끝냈을 일을 2번, 3번,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복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궁마마, 어디 편찮으시니까? 월심 상궁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선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잠시 침묵. 아무 일도 아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복선이는 이상하게도 그 대답이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고 합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고.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조가 선정전에 도착했고 대신들과 종친들이 차례로 입궐했습니다. 선정전 앞마당은 의식 준비로 분주했고 별실 안에서도 제수와 제기가 끊임없이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해시가 가까워질 무렵 월심 상궁이 갑자기 복선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 뒤편 창고에 다녀오겠다. 제기 하나에 금집이 있는 것 같다며 예비로 준비한 것을 가져오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복선이는 이상했습니다. 그 제기는 아침에 이미 점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흠집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복선이는 자신이 대신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한창이라 상궁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월심 상궁은 복선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아니, 묻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심 상궁은 별실 뒤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선이가 그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뒷모습, 묘하게 가벼워 보였다고 합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행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제수는 차례대로 올려졌고 의식은 어김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월심상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식경, 그리고 또 한 식경. 복선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그녀는 결국 뒤편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복선이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기들은 처음 놓인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먼지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아니,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올 생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짜 이상한 일은 퇴골 확인 명단을 정리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명단에는 분명히 월심상궁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시 무렵 선정전 동편 문으로 나갔다고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선이는 명단을 관리하던 내관에게 물었습니다. 상궁을 직접 보셨습니까? 내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보았다고. 해시 무렵 동편 문으로 나가는 것을 혼자였습니까? 아니, 내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였다. 누구였습니까? 내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자신이 동편 문 근처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월심상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월심상궁이 정말로 귀신처럼 사라진 것일까요? 그날 밤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서는 조용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소문도 나지 않게,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게. 하지만 궁궐 어디에서도 월심상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처소를 살폈을 때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옷과 개인, 물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챙겼을 물건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상 아래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침상을 약간만 들어야 보이는 위치,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처럼 말입니다. 주머니를 연 순간 복선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필체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날짜는 바로 동지사은 행사가 열린 그날이었습니다. 15년 전 월심상궁이 상궁 풍계를 봤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누구와 무슨 약속을 했던 걸까요? 해경궁은 그 쪽지를 한참 공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월심상궁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찻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만 내려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조용히 덮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심 상궁은 끝내 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선이는 우연히 선정전 뒤편 창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담장 아래 흙이 최근에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묻거나 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선이는 조심스럽 그곳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은비녀 하나, 월심 상궁이 늘 꽂고 다니던 비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비녀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여기 묻어둔 것처럼 너무나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흙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해경궁은 그 비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담장 너머는 어디인가? 담장 너머는 궁궐 외곽의 좁은 골목, 그리고 그 너머에는 북촌의 한옥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골목의 한 집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이 급히 떠난 듯 했습니다. 찢어진 종이, 엎질러진 먹물, 바닥에 떨어진 궁녀의 옷자락, 그리고 벽에 새겨진 작은 글씨 하나. 용서하라.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 집의 주인도 그날 밤 있었던 일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월심 상궁의 이름은 궁녀 명단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병으로 고향에 내려갔다고 간단히 기록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그 사건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억은 의도적으로 지워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잊히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몇 년 뒤 남쪽 지방의 한 사찰에서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비구니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궁중 예법에 대해 지나치게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해경궁 홍 씨는 그 소문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월심 상궁은 그날 밤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궁을 떠났던 것일까요? 기록은 여기서 끊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사라진 이름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